자, 유형책을 볼게요. 유형책은 여기 보시면 필수예제 1차, 2차 확인학습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필수예제에 있는 문제가 1차, 2차에도 1번, 1번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 학원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필수예제를 풀고 선생님 거 체크를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1차까지 풀고 체크를 합니다. 자,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할 때 1차, 2차까지 할 때 수동적으로 선생님이 풀라고 했으니까 풀어야 할까요? 저희가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수예제를 풀었어. 너희가 많이 틀렸어. 바로 또 1차를 풀려서 다 틀려야 될까? 2차까지 풀어서 다 그 유형은 틀려야 할까?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필수예제를 먼저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대다수가 틀렸다라고 하면 먼저 QR로 되어 있는 걸 통해서 공부를 해보고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항상 옆에 계시는 선생님께 질문. 그리고 나서 내가 이해가 된 것 같다라고 한다면 1차 확인 학습에서 비슷한 유형, 거의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번 재차 확인, 이후 2차 확인 학습에서 또 확인. 이런 과정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희는 교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레벨별로 구성은 동의를 합니다. 자, 아까 누적 QL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누적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1-1부터 이렇게 4-2, 4-5-3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때 이렇게 풀었던 누적 테스트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누적 서술 구술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자, T2 복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T2 복습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파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는 복습이에요. T1은 한번 오답을 아이들이 세모를 체크를 했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 3 더하기 4는 7처럼 이 문제가 나한테 명확해졌느냐. 아니면 21 곱하기 78 딱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계산하면 나올 거는 같죠. 네.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의 fx-gx, dx 듣자마자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3단계에 대한 분류가 정확히 될 때 메타인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어떠냐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빨리 풀 생각부터 하고 있죠. 네. 근데 실은 문제를 한번 쭉 이렇게 오히려 멀리 시험지를 두고 본 다음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아닌 문제를 먼저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푼 다음에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풀고 아예 모르는 문제들은 나중에 시간이 남는다면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상위권 0.1%의 아이들이 가진 메타인지라는 능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 아이들 이렇게 누적 테스트 채점한 거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체크해 주신 거고 자, 아까 말씀드린 누적 테스트에 대한 모습이에요. 누적 테스트에서 아주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한 학기의 과정에서 레벨도 오르지만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럼 아이들 누적 테스트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100점, 90점 맞아야 될까요? 그럼 천재죠. 수학 천재입니다. 예, 학원 다닐 필요가 없죠. 레벨이 올랐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데 단원의 범위까지 많아진다 라고 했을 때 점수는 떨어지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주간 테스트는 아이가 모르는 걸 판단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구멍이 생겼다면 어려운 걸 풀었는데 여기가 부족했네 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저희는 메꿔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구라고 생각해 주세요. T2 복습의 모습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T2 복습을 여기다 파란색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풀었죠. 이 동그라미는 내가 풀 수 있는데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판단을 시키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게 해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면 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습장에 푸는 것보다 실은 거기에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새기는 게 조금 더 좋고요. 나중에 백지로해서 다시 인출하는 과정은 조금 더 자기주도 지수가 높아졌을 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어머님들이 오답노트는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오답노트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필사 시트지도 있고요. 오답 시트지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진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한 번 더 푸는 걸 추천하고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 친구는 부모님이 앞 뒤에 오답이 있으면 다 그걸 복사를 하셔서 오답을 만들어 주셨던 분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온 오답 노트가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 고등과정의 오답 노트는 만드는 데만 그걸 한 문제를 예쁘게 필사하는 데만 뭐 5분 정도 걸리겠죠? 길면 10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해서 10분 동안 만들어서 한 20문제짜리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이 문제를 정말 이해했는지 판단하고 한 번이라도 더 풀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지수가 높지 않은 친구들은 오답 노트를 통해서 새로운 교재를 또 만들어내느니 그 시간에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하고 구술을 한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부독립수학은 이런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보이시죠? 뭐 잘하는 친구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별표들 이런 거 보이시죠? 노란색. 요건 아직 아까 1차, 2차까지 풀었을 때 한 2번 정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들을 다시 다 뽑아서 취약, 유사, 유형으로 풀리고요. 그거로도 모자라서 나중엔 메타그린이라고 해서 그린 챌린지거든요. 네, 완전히 그린. 한번 그린의 별까지 도전해 보겠다라는 것까지 해서 완료를 시킵니다. 이렇게 보이시면 빨간색 이렇게 있죠? 취향 유사 유형으로 개별적으로 다 과제가 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 회색은 아직 이 개념들은 심화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저희만의 그 전용 어플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고요. 네,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십니다. 꼭 피드백을 남겨주십사 하진 않아요. 월간 계획표 정도에는 꼭 남겨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꾸준히 아이들이 과제를 꾸준히 해오는 것처럼 부모님도 꾸준히 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확인해 주시고 확인했다라는 게 저희한테 보여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도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 정도는 남겨주시면 매번은 아니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L 지수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개념 강의 여기 과제를 들어올 수 있는 건 Q3부터입니다. 처음부터는 할 수 없어요. 인강도 아이들이 막연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끊어가면서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훈련들을 학원에 있을 때 시켜줍니다. 저학년부는 워낙에 그 개념 강의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끊어서 본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그래도 중등 이후부터는 이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차별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수업의 방향은 이렇게 바뀔 거니까요. 자, 스스로 채점과 스스로 과제 적기 되게 의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채점을 다 QR로 넘어와서 모든 게 데이터화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채점을 시키진 않아요. 이유는 아이들이 스스로한테 잣대를 잘 들이대지 못해요. 그 빨간 펜으로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치던 습성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아직은 줄 수 없다. 하지만 저희 학원 와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아 이거 틀린 게 진짜 내가 취향 유형을 뽑기 위한 거구나. 네, 그래서 질문도 실은 채점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애들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설명 들었다고 해서 그걸 별표 치거나 틀렸다고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스스로 과제를 적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학원에서 챙겨줄 수 있어요. 그거 저희 어플까지 있는데 그 어플에다가 과제 적어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과제가 뭐가 있었고 이건 1시간 분량이니까 언제는 과제를 꼭 해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아이가 되길 바라시잖아요. 네, 그래서 과제를 처음에는 알려주는데요. 나중에는 챙겨주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 책임집니다. 그리고 메타 셀프 테스트라는 건 아까 보여드렸어요. 공란형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Q3 정도부터는 이 친구는 되겠다. 백지 테스트를 해도 되겠다. 백지 테스트라고 해서 완전 백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념을 미리 아이들이 그 구술하기 편하게 해놓고요. 곧기에 할 수 있게 해놓은 시트지가 있습니다. 백지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진도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건 Q5부터인데요. 이건 정말 저희 학원에 한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뭐냐면 이 친구들은 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올게요를 스스로 설정을 해요. 네. 그래서 실은 월간 계획표에 아주 의존을 한다기보단 스스로 월간 계획표를 이제는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QL 지수였어요. 네, QL 지수는 등원하신 지 어떤 일정 기간 이후에 아이의 이름 옆에 표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QL 지수 낮다고 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높여줄 거니까요. 이건 독수리라고 하는 건데요. 독해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 본원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분원에서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거든요. 네. 자, 공부 독립은 수학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저희의 어떤 목표입니다. 공부 독립하게 하는 거예요. 수학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가장 낮은 과목이에요. 과목군 중에서 4학년, 3학년 이후, 네, 혹은 4학년, 5학년 이후 내가 수학이 언제부터 약해졌지? 라고 생각해보면 그쯤일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렇게 하는 게 공부구나. 내가 알았다는 느낌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안다면 다른 과목에서도 이게 알았다는 느낌이구나. 라고 산을 한번, 턱을 한번 넘어보는 거죠. 그 작은 성공의 경험들, 이 턱을 넘어본 경험들이 큰 성공을 만들게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시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손잡고 아장아장 걷게 해주시는 모습이 있죠. 아이들이 처음부터 과제도 잘 적고 잘 챙기고 준비물도 학원 시간에 탁탁 잘 지키고 그런 친구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게 주도성이죠.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실은 가르쳐줘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실은 아이들을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개인화로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모습이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끌어준다 라고 한다면 사교육에서도 그걸 보완해주면서 끌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양쪽에서 아장아장 걸을 수 있게, 그리고 자전거를 스스로 탈 수 있을 때까지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공교육이나 혹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본질에 가깝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 독립 수학은 작은 성공을 큰 성공이 되도록 만드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량이 처음에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늘 120% 정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줄 겁니다. 아이의 수학은 저희 공부 독립 수학이 책임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상담 예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를 예약을 해주시면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아이에 맞는 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먼저 맞춤 세미나를 제공해드린 이유가 있겠죠. 원래는 학원에 나와서 발품을 팔아서 들을 수 있는 세미나인데 일부러 이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부모님들께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미래교육의 모습이 어땠죠? 영상을 먼저 보고 내가 진짜 모르는 것만 질문할 수 있었죠. 시간도 절약되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실제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는 시간이었어요. 부모님들께서도 오셔서 이걸 다 듣고 내가 궁금한 걸 해소하기까지는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듣고 오셨죠? 그럼 내 아이가 여기에 맞을까 안 맞을까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시스템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시간표는 어떻지? 그리고 원비는 어떻지? 혹은 어떤 식으로 수업 흐름이 또 구성이 되지? 디테일한 어떤 질문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메타인지예요. 이게 메타인지적인 세미나입니다. 네, 메타맘이 지금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그리고 또는 저와 그리고 학생들이 레벨 테스트를 받는 그 귀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도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예약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약 시간만큼은 저희도 굉장히 그 노력을 해서 비우는 시간이니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세미나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